여러분, 혈압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혈압입니다. 나는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럼증도 없는데 괜찮은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몸속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무섭습니다. 저는 25년간 순환기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 김현수입니다. 혈압과 혈관 건강 그리고 심장 질환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지금도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오늘은 혈압을 높이는 음식,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먹는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 음식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늘 만나는 것들이고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쉽게 사서 먹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흔하고 익숙하다 보니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압을 치솟게 하고 심장을 압박하고 혈관을 무너뜨립니다. 먼저 원리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은 쉽게 말해 피가 혈관 속을 흐르면서 혈관 벽을 누르는 힘입니다. 그 힘이 너무 세지면 혈관이 버티지 못합니다. 작은 혈관은 터져버릴 수도 있고 큰 혈관은 딱딱해져서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세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특히 소금, 설탕,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혈관을 긴장시키고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쑥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늘 말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음식이 문제다. 병원에서는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족에게는 꼭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먹는 걸 바꾸면 혈압은 달라진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한 그릇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나는 그냥 가끔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가끔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돼도 이미 나트륨 섭취량은 기준치를 넘어갑니다. 라면, 국물 한 번 드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햄이나 소시지, 어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작은 조각 같지만 이미 그 속에는 보존을 위해, 맛을 위해 수많은 소금과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퇴직 후 혼자 계시다 보니 끼니가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셨습니다. 아침은 라면,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소시지 구워 먹고 이런 생활이 몇 년 계속됐죠.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이 180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나는 그냥 대충 먹었을 뿐인데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대충이 쌓이고 쌓여서 혈압을 치솟게 만든 겁니다. 그분은 이후로 라면을 완전히 끊고 햄 소시지를 줄였습니다. 대신 채소를 데쳐 간단히 무치고 소금 대신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의사도 이제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라면과 햄, 소시지는 맛있고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된장, 고추장, 쌈장, 김치, 젓갈 같은 우리 전통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조상들도 다 먹었는데 왜 요즘 와서 문제라는 거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쓰는 생활이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도 땀으로 빠져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앉아서 생활합니다. 움직임은 줄고 소금은 그대로 먹으니 몸속에서 쌓이기만 합니다.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거기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는 밥 한 숟갈에 된장만 조금 얹어 먹는데 해도 그 조금이 이미 하루 기준치를 채워버립니다. 특히 젓갈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조기젓, 새우젓, 명란젓 밥도둑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혈압 도둑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만난 한 70대 여성분은 아침마다 꼭 김치와 젓갈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맛을 살리려고 하신 건데 문제는 이 습관이 20년 넘게 이어진 겁니다. 그분은 특별히 기름진 음식도 안 드셨고 살도 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혈압이 높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 반복된 소금 습관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들이 함께 도와 저염 김치를 담그고 젓갈은 아예 끊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엔 싱겁다고 힘들어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예전 김치가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혈압은 그 뒤로 안정됐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전통 음식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지금의 생활 환경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세 번째는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입니다. 나는 나이가 있어서 패스트푸드는 잘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주들 때문에, 가족들과 외식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드시게 됩니다. 패스트푸드가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짜고 기름지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나트륨, 포화지방, 당분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혈압은 더 빨리,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피자 한 판을 드셨다고 칩시다. 치즈에 들어있는 소금, 도우에 들어있는 소금, 토핑에 들어있는 소금까지 합치면 라면 2그릇에 맞먹는 나트륨이 됩니다.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김옷에 간이 되어 있고 양념 소스까지 곁들여지면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깁니다. 70대 한 여성분은 손주들과 주말마다 피자를 먹는 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셨는데 몇 달 뒤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바로 잦은 패스트푸드 섭취였죠. 그 뒤로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바꿨습니다. 피자 대신 구운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준비하고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생선을 먹었습니다. 손주들도 생각보다 잘 먹었고 온 가족이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패스트푸드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혈압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그분은 특별히 잘못된 생활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된 짠 음식 습관이 결국 원인이 되어 혈압을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김치를 아예 안 먹기는 힘드니 저염 김치를 따로 담가 드시게 했습니다. 젓갈은 집에서 완전히 끊고 입맛을 바꾸기 위해 처음엔 싱겁게 먹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밥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김치가 너무 짜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만큼 입맛은 금방 바뀌고 혈압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전통 음식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몸을 많이 움직여서 짠 음식이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생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움직임은 줄고 땀도 적게 흘리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짜게 먹으면 혈관은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생활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도 먹던 건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입니다. 대부분 혈압이라고 하면 소금만 떠올립니다. 짠 음식이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단 음식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 역시 혈압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혈관이 긴장하고 피가 더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압은 점점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은 비만을 일으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은 더 많은 힘으로 피를 보내야 하고 혈관은 더 큰 압력을 받습니다. 결국 설탕이 혈압 상승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설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에 넣는 설탕만이 아닙니다.
캔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심지어 시리얼이나 드레싱 속에도 설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표시를 잘 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한 50대 직장인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캔커피를 두세 캔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피곤하니까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160 이상으로 계속 측정되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짠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고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보니 매일 마시는 단 음료가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캔커피를 끊고 대신 블랙커피와 보리차로 바꾸자 2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몸무게도 조금 줄었고 피로감도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설탕이 단순히 달콤한 기호품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신 겁니다. 사실 단 음료는 습관이 되면 끊기 힘듭니다. 오늘 하루만 하면서 마셨다가 어느새 매일 찾게 되죠. 특히 탄산음료는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들이 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손상시키는지 알면 아마 바로 멈추고 싶을 겁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각설탕 10개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그걸 단숨에 마셔버리는 겁니다. 몸속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혈관은 긴장하고 혈압은 쑥 올라갑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혈관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가 묽어지고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달달한 맛이 그리울 때는 무가당 차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녹차 같은 것들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연의 단맛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공된 설탕 대신 제철 과일을 조금씩 섭취하는 겁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혈압에 도움을 주는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더 좋습니다. 물론 과일도 과하면 당이 되지만 설탕 가득한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는 단순히 당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의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짠 음식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은 반쪽짜리 건강관리입니다. 단 음식도 함께 줄여야 한다. 이것이 진짜 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5번째 범위는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신 알코올, 즉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풀리고 오히려 혈압이 내려가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잠깐뿐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혈압은 더 크게 치솟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긴장시키고 심장이 더 강하게 뛰도록 만듭니다. 결국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면 혈압은 점점 더 올라가고 고혈압이 만성화됩니다. 특히 폭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괜찮게 나오더라도 술을 많이 마신 날 밤이나 다음 날 아침에 돌연사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사도 비교적 건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늘 폭탄주를 마셨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남은 생을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술만 줄였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알코올의 또 다른 문제는 습관성입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고 시작했다가 점점 양이 늘어나고 결국 매일 마시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술을 마실 때 함께 먹는 안주도 문제입니다. 짭짤한 땅콩,
기름진 삼겹살, 자극적인 안주들은 술과 함께 혈압을 더 크게 올립니다. 그렇다면 술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첫째, 술을 마실 자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모임에서 억지로 마시는 술은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둘째, 술을 마시더라도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딱 2잔만 하고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술 대신 대체 음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알코올 맥주나 탄산수, 허브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입안의 허전함을 채워주면서도 알코올의 해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분은 매일 밤 소주 반 병씩 마시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술 대신 탄산수와 레몬을 곁들여 마셨습니다. 처음엔 술 생각이 많이 났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150 이상이던 것이 130대로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들어 생활의 질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술은 뇌졸중과 심장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5가지 범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둘째, 짠 장류와 젓갈류. 셋째, 패스트푸드. 넷째,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 다섯째, 알코올. 이 5가지만 피하거나 줄여도 혈압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혈압은 겉으로 증상이 없어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병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압과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음식은 혈압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혈압을 낮추고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위험한 음식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건강한 선택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혈압 관리의 비밀입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식단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DASH 식단입니다. DASH는 다이어테리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 즉 고혈압을 멈추는 식사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금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생선을 늘리는 것, 그리고 기름진 고기보다는 살코기나 콩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흰쌀밥 대신 귀리죽이나 현미밥을 먹습니다. 점심은 채소 위주의 반찬과 함께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더라도 기름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를 선택하고 나물이나 샐러드를 함께 곁들입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금만 바꾸어도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에 소금을 덜 넣고 대신 마늘이나 생강, 파, 고추, 후추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면 맛은 살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곁들이는 것도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처음엔 싱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2, 3주만 지나도 입맛이 바뀌고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혈압 관리에는 음식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 장비도 필요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제를 오래 쓰는 것은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은 다시 올라갑니다. 화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10분만 깊게 호흡하는 것,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전에는 혼자 집에만 계시면서 스트레스를 술과 안주로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나서 혈압은 안정되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혈압 관리의 비밀은 단순한 수치 조절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을 치솟게 만드는 5가지 음식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짠 장류와 젓갈류, 패스트푸드,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 그리고 알코올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 가공식품 대신 채소와 통곡물, 술 대신 물과 무알코올 음료, 그리고 규칙적인 걷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혈압은 조용히 오릅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 한 숟갈을 덜어내고 내일 아침에 30분 더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